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입니다. 야담룡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만식이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만식은 1년 전 기억을 잃고 주막에서 심부름을 하며 먹고 살았지요. 그날도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산길을 걷던 만식의 앞으로 선녀처럼 아름다운 두 여인이 튀어나왔습니다. 한 명은 차분하고 단아한 얼굴이었고 한 명은 화려하고 귀여운 얼굴이었지요. 그런 그들의 뒤로 산적대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여인의 부탁에 만식은 난감해졌습니다. 저는 혼자고 저쪽은 열이 넘는데요? 게다가 하나같이 흉흉해 보이는 것이 맞으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만식을 더욱 꼭 붙잡았습니다. 구해주시면 크게 살해할게요. 그렇다고 해도 만식이 곤란해하고 있을 때 산적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외쳤습니다. 비겁하게 편을 데리고 왔군. 이봐, 저놈부터 해치워라. 아니,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손인데요? 그러나 산적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을 빼들고 만식을 향해 달려왔지요. 이런, 만식은 흉흉한 칼이 다가오자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산적들의 움직임이 느릿했지요. 만식은 저에게 다가오는 산적들의 칼과 주먹을 전부 피하며 산적의 등을 밀쳤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산적들이 나동그라졌지요. 에잉, 만식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땅바닥에 널브러진 산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기절해 있거나 아예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우두머리가 눈을 부릅뜨며 만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황소만 한 우두머리가 제게 다가오자 놀란 만식이 반사적으로 돌을 걷어찼고 그 돌이 정확히 우두머리의 이마를 가격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형님이 쓰러지셨어. 도망쳐. 보통 내기가 아니다. 우두머리가 쓰러진 걸 안 산적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지요. 만식이 황당해하고 있는데 여인 중 한 사람이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쳤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오밤중에 산적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겁니까? 단아한 얼굴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수련, 이쪽은 제 동생 매화입니다. 사정이 있어 나왔다가 걸음이 느려 산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혹 귀인의 이름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만식이라 합니다. 화려한 여인이 생글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력만큼 이름도 멋지시네요. 만식님, 혹시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매화야, 수련이 지적했지만 매화는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분을 그냥 보내면 억울하잖아. 만식님, 저희 호의 좀 해주세요. 예, 갑자기요? 안 그래도 둘이서만 다니긴 무서웠는데 만식님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매화가 만식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 바람에 만식의 팔꿈치로 따뜻하고 물컹한 것이 느껴졌지요. 처음 겪어보는 여인과의 접촉에 만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붉어졌습니다. 게다가 매화에게서는 좋은 향기까지 났지요. 아찔한 꽃향기에 만식의 정신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성금으로는 이 가락지를 한양까지 가는데 성공하면 금괴를 드리겠어요. 그리 말하며 매화가 금가락지를 내밀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는 게 척보아도 귀한 물건이었지요. 만식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두 분은 어떤 연유로 한양에 가시려는 겁니까? 그건 지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수련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저희를 좀 지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 매화의 모습이 요망했습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간을 빼먹는 구미호나 처녀 귀신은 아닐까? 깊은 밤 산속에 있기엔 둘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예뻐 두려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가락지와 금괴는 탐이 났습니다. 금괴 하나면 10년은 놀고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식이 고민 끝에 눈을 질끈 감고 외쳤습니다. 그래요, 까짓거 한양까지 호위하겠습니다. 야, 잘 부탁해요. 매화가 웃으며 짤깍짤깍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만식은 선녀처럼 아름다운 두 여인과 함께 한양 여행을 나서게 되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길은 끊기고 강을 건너야 했으며 때때로 자객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왜인지 숲길에 익숙했고 자객들은 만식의 주먹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말했지. 만식님 있으면 좋을 거라고.
그래, 정말 그렇구나. 매화는 그런 만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듯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 매화의 적극적인 태도에 만식은 어질어질하였지요. 그날도 긴 하루를 보낸 후 만식과 두 자매는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동굴에 자리를 잡고 간단한 먹거리로 요기했지요. 매화는 배를 두드리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배불러. 좀 걷다 와야겠어. 위험합니다. 언제 또 자객이 나타날지 몰라요. 만약 자객이 나타나도 만식님이 또 지켜주면 되잖아요. 매화의 말에 만식이 뒤에 있는 수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다녀오세요. 저는 이곳에서 불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그리하여 매화와 만식은 달밤에 산책을 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얼마 가지 않아 달빛에 반짝이는 호숫가를 보게 되었지요. 들어가서 멱을 감으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만식이 입맛을 다셨습니다. 우리 목욕할까요? 예, 오늘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저도 목욕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따로. 그러다 또 자객이 오면 어떡해요? 게다가 빨리 씻고 동굴로 돌아가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씻어야지요. 별 수 있나요? 매화의 말에 만식이 입을 쩍 벌렸습니다. 매화가 저고리 고름을 훌훌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옷만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아, 시원해라. 만식님도 빨리 들어와요. 매화가 만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식도 결국 속옷만 입고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참 시원하지요. 사실 만식은 물이 시원한지 뜨거운지도 잘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속옷만 입은 매화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만식이 이상했는지 매화가 물살을 헤치고 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아프셔요?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화의 속옷 차림을 가까이서 보게 된 만식의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달이 훤하고 물이 맑았기에 매화는 그것을 전부 보게 되었지요. 만식이 부끄러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습니다. 만식이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하자 매화가 만식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뭐가 말입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걸 그냥 보내는 건 아깝지요. 매화가 만식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등 뒤로 닿는 뭉클한 감각에 만식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저는 만식님이 좋은데 만식님은 싫으신가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면 뭘 망설이셔요? 속삭이는 듯한 매화의 말에 만식이 뒤돌아섰습니다. 여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았지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매화가 대답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만식이 축축하게 젖은 매화의 몸을 끌어안았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차가운 호숫가에서도 뜨거웠습니다. 매화는 작고 가냘팠지만 속은 불덩이라도 품은 듯 아주 뜨거웠지요. 호숫가에는 철썩이는 물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둘은 2시간이 넘도록 물속에 있었지요. 속옷을 벗고 겉옷만 걸친 채 길을 걷는 중 만식은 문득 궁금하였습니다. 저 괜찮았습니까? 후회됩니다. 매화의 말에 만식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듯 하였지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던 매화가 이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작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요. 만식님 정말 대단하셔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저를 놀려먹는 매화의 말에 만식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매일 밤 계곡에서 고목에서 수풀에서 운우지정을 즐기곤 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그들은 정원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마을엔 잔치가 열리고 있었지요. 길목마다 등불이 걸려 있었고 장터에서는 신나는 장구 소리와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만식과 수련, 매화 역시 오늘은 일찍 자리를 풀고 잔치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주막에서 뜨끈한 국밥을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주전부리를 사 먹었지요. 저기 봐, 언니. 노래와 춤 경연이래. 매화가 눈을 반짝이며 광장 한쪽에서 벌어지는 무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사람들이 나와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고 있었지요. 경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광장은 꽉 차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한번 도전해보게. 상금으로 금전과 비단을 내린다더군. 곰방대를 물고 있던 노인이 매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언니, 같이 나가자. 얘는 위험하게. 요즘은 습격도 없었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우승하면 상금도 나온다는데. 응.
매화가 조르자 수련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럼 얼굴을 가리고 하면 되겠다. 내가 춤출 테니까 언니가 금 타면서 노래 불러줘. 매화가 노점에 걸린 각시탈을 쓰며 말했습니다. 결국 매화와 수련은 탈을 쓰고 경연에 참가하게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자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탈을 쓰고 나온 두 자매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탈이람? 그러게. 이런 동네 잔치에서는 얼굴 보여주기 싫다는 건가? 거참 비싸게 구네. 사람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지요. 그때 수련이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의 손끝이 줄 위를 스치자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매화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의 몸짓은 작은 새처럼 가볍고 유려했습니다. 발끝이 땅을 스칠 때마다 옷자락이 너울졌고 뻗는 손은 버드나무 가지처럼 낭창했지요. 수련의 노래 또한 예술이었습니다. 신들린 듯 금을 타는 손길과 고운 목소리는 예술의 경지에 달해 있었지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둘의 가무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늘의 노래도 저리 아름답진 않을 것 같군. 춤은 어떻고? 가히 선녀의 자태로구만. 만식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춤과 노래는 사람들을 전부 홀려버렸지요. 작은 마을에서 선보이기엔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가무였습니다. 어느새 노래가 끝나고 매화가 부채를 접으며 곱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구만. 최고야, 최고. 어느새 무대에서 내려온 매화가 만식에게 물었습니다. 어땠나요? 어여뻤지요? 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만식의 순진한 반응이 마음에 든다는 듯 매화가 킥킥 웃었습니다. 수련도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결국 매화와 수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럴 때는 제대로 즐겨야지요.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세요. 주막에 돌아온 매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매화의 통 큰 결단에 환호성을 질렀지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 정도는 괜찮아요. 수련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을 주막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컷 먹고 마신 만식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금침 이불 속에 수련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련도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그 순간 만식은 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 수련의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만식님, 예, 만식이 고개를 들자 수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만식의 입에 제 입을 맞추었지요. 수련의 입술은 너무나도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수련이 꽁꽁 굳어버린 만식을 끌어안으며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술병을 든 매화가 들어왔습니다. 만식은 화들짝 놀라 매화를 바라보았지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매화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언니도 만식님을 좋아할 줄 알았어. 그게 무슨... 우린 취향이 똑같거든요. 그녀는 살짝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언니한테 양보할게. 좋은 시간 보내. 매화는 그렇게 말하며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만식은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수련을 바라보았지요. 수련은 만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게 솔직해질래요. 그녀는 손을 뻗어 만식의 허벅지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만식은 그렇게 수련과도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냉랭한 인상의 수련이었지만 속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적극적이라 만식은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수련은 밤새 경연에서 불렀던 것처럼 달콤하고 농염한 목소리로 만식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매화와의 밤으로 능숙해진 만식은 수련을 차고 넘치도록 만족시켜 주었지요. 만식이 수련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지며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나요? 별거 아닙니다. 혹시 저와의 관계를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니지요? 수련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식님에 대해서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제 과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만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과거에 아주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거나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요.
기억도 찾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두 분을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 되는 건가 싶어 문득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수련이 그런 만식을 말없이 바라보다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만약 만식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만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과거의 만식님이 어땠든 지금 제 앞에 만식님은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수련은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만식님이 어떻든 만식님은 만식님이에요. 고맙습니다. 수련님. 만식은 수련의 말에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요. 만식도 이제 둘의 정체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만식에겐 소중한 여인들이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두 분을 평생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만식의 말에 수련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매화가 들었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뻐요. 수줍어하는 수련의 모습에 만식은 또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느낀 수련이 조용히 입을 맞추었지요. 둘은 새벽 달기 울고 아침이 올 때까지 서로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만식은 둘을 계속해서 호위했습니다. 다만 행동은 조금 달라졌지요. 길을 가면서 수련의 손을 잡고 매화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걷고 밤에는 서로와 온기를 나누었지요. 번갈아가며 둘을 만족시키던 만식이었지만 어느새 자연스레 셋이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몇 번이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서야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며칠, 한양의 성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식님, 드디어 한양이에요? 정말 한양에 오긴 왔군요. 만식이 감개무량한 듯 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상 전하를 만나야 해요. 주상 전하 말입니까? 수련의 단호한 말에 만식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전해드릴 것이 있어요. 그럼 일단 성으로 가봅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궁의 문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오는 길이 어쩐지 익숙하였지요. 번화한 길거리도 성문의 굳건함도 전부 익숙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궁 앞에 도착하자 포졸들이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앞은 주상 전하가 계신 곳이다.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말하라. 수련이 신분패를 포졸에게 내보인 뒤 용건을 밝혔습니다. 주상 전하를 만나 전달할 물건이 있습니다. 거짓골로 감히 전하를 만나겠다고 나서는구나. 주상 전하가 그리 한가한 분이신 줄 아느니 썩 꺼져라. 꼭 배워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매화까지 나서서 간절하게 부탁했으나 포졸들은 긴 여행으로 꼬질꼬질해진 셋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를 어쩌죠? 전화를 꼭 배워야 하는데. 매화가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말했습니다. 일단 주막에 가서 배를 채우고 몸도 씻고 다시 와봅시다. 만식이 기운 없어 하는 두 여인을 추슬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만식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흠칫 떨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바쁘게 길을 걷는 사람들만 보였지요. 왜 그러세요, 만식님?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왕궁 근처의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였지요. 이제 어쩌면 좋지. 전화를 만나지 못하면 서책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쉿. 밖에서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야. 도대체 그 서책이 무엇인데 그러십니까? 만식의 말에 수련과 매화가 망설였습니다. 이미 통한 사이에도 망설이다니 예산일은 아닌 게 분명했지요. 언니, 만식님께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바람을 가르는 파공음이 만식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식은 즉시 수련과 매화를 안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쨍그랑. 화살이 물병을 꿰뚫고 땅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동시에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객들의 수는 좋기 30 넘어 보였지요. 사대부가 여인이 기생이 되겠다 결심했으면 기생질이나 했어야지. 괜한 짓을 해 목숨을 자초하는구나. 대장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둘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쳤지만 여기까지다. 무사가 자신만만한 태도로 검을 빙글 돌렸습니다. 만식이 뒤에 있는 둘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시간을 끌 테니 도망치십시오. 만식의 말에 수련과 매화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도망치는 여인을 잡으려 무사들이 나섰습니다.
만식이 그런 무사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손목을 비틀어 검을 빼냈지요. 그리고는 무사들에게 겨누었습니다. 저놈 보통 놈이 아니다. 다 같이 덤벼라. 무사들이 동시에 만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쟁! 첫 번째 검을 흘려낸 만식이 적의 검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에 3명이 동시에 날아갔지요. 만식이 움직일 때마다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걸 나도 모르겠다. 얼마 가지 않아 10명의 적 중 9이 그대로 만식의 검에 쓰러졌습니다. 멈춰라. 그때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남자가 수련의 목에 검을 들이대고 있었지요. 멈추지 않으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만식님. 내 인연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남자가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수련이 남자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시작도 안 왔다. 그와 동시에 수련은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 남자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는 새 만식이 다가와 그를 쓰러뜨렸지요. 그러나 남자의 검은 수련의 목을 스친 뒤였습니다. 수련의 목에서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수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만식이 상처를 내리누르며 지혈했지만 피는 좀처럼 멎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눈가에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만식님, 매화야. 부디 행복하기를. 그와 동시에 수련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만식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만식을 강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잠깐 사이에 만식은 자신의 정체를 전부 깨닫게 되었지요. 자신이 검을 잘 쓰는 이유와 도성이 익숙한 이유까지 전부요. 기억을 찾은 만식이 수련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의원에게 갑니다. 수련님을 살려야 해요. 만식이 수련을 안고 빠른 속도로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 만식이 간 곳은 허름한 초가집 앞이었지요. 만식은 거침없이 초가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허름한 밖과는 달리 전문적인 의원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영감, 영감. 만식의 외침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만식님 아니십니까? 여인을 치료해줘. 꼭 살려야 한다. 만식이 수련을 침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빠르게 사태를 파악한 의원이 지혈제를 가져와 수련의 목 위에 뿌렸지요.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자 파리했던 수련의 안색이 점차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매화가 의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의원이 약을 지어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자리에는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매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식님, 혹시 기억을 찾으셨나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눈빛이 달라지셨거든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깨달았지요. 저는 별순검입니다. 만식의 말에 매화가 깜짝 놀랐지요. 별순검은 왕을 위해 일하는 비밀 수사대였습니다. 만식은 찬찬히 자신의 옛 기억을 매화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수사하던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전부 죽는 바람에 제 정체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 떠돌다 두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역모라는 말에 매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던 분을 눈앞에 두고도 몰랐군요. 매화가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매화와 수련의 가문은 뼈대 있는 무관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지역을 지켜왔지요. 아버지는 3년 전 역모의 낌새를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홀로 파헤치려 하셨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저희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럴 수가. 아버지가 남겨둔 돈이 있었기에 적당한 가문에 시집갈 수는 있었지만 언니와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기생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피가 안 날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고을 최고의 기생이 되어 건세가들이 술에 취해 흘리는 정보를 듣고 기록했지요. 매화가 품 안에 서책을 꺼내 만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년간 기생 일을 하며 모아온 역모의 증거와 그에 관련된 이들의 이름 목록입니다. 만식이 서책을 펼쳤습니다. 서책의 방대한 내용과 세세한 증거에 만식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한양까지 오려 했는지,
왜 이토록 많은 자들이 그들을 없애려 했는지를요. 이 서책을 만들기까지 두 자매는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 나날을 보냈을까요? 항상 밝은 표정의 매화였기에 만식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만식이 결심한 듯 매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매화님, 함께 전하를 뵈러 갑시다. 예, 이곳은 별순건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의원입니다. 수련님은 안전해요. 영모의 증거가 확실한 만큼 하루빨리 이 증거를 전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화를 뵙지요? 매화가 의기소침해하자 만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만식이 매화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큰 나무 앞에 멈추어 섰지요. 그리고는 발로 주위의 낙엽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비밀 통로가 나타났지요. 별순검의 비밀 통로입니다.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나 사정이 급하니 전하께서도 윤허하실 겁니다. 매화가 만식의 손을 잡고 통로를 내려갔습니다. 만식은 어둠 속에서도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희미한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점차 그 빛이 강해졌습니다. 만식이 문을 열자 단출한 방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곳을 지키던 호위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만식님, 살아계셨군요. 그래, 영모의 증거를 찾았다. 지금 당장 전하를 만나 뵈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호위가 만식과 매화를 빠르게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늦은 밤, 무례를 범하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만식은 왕에게 서책을 내밀며 그간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매화와 수련에 대해서도 말했지요. 서책을 가져간 왕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접견실은 한동안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실이냐? 예, 저희 별순검이 조사했던 바와 정확히 같습니다. 왕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병판을 불러라. 나라를 좀먹은 역적들을 전부 잡아들일 것이다. 매화와 수련의 서책은 궁궐에 파란을 가져왔습니다. 왕은 서책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후 영모와 연루된 자들을 모두 숙청하였습니다. 고관대직 중 일부가 처형되었고 몇몇은 가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역사에 남을 대대적인 숙청이었습니다. 숙청이 마무리될 무렵 왕이 그들을 다시금 불렀습니다. 수련도 목의 상처가 거의 나와 함께 출입하게 되었지요. 왕의 초대를 받아 셋은 이번엔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역도들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운 데 그대들의 공이 크다. 심히 상을 내릴 것이니 원하는 바를 말해보거라. 두 자매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수련이 입을 열었지요. 전하, 저희는 벼슬도 재산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요. 허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있사옵니다. 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역도들의 뒤를 캐다 살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거를 조작해 계곡에서 떨어져 실족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지요. 저희는 그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실족사가 아닌 순직으로 처리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두 여인의 효심의 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심히 약속하마. 너희의 아버지를 진정한 충신으로 대우하며 그의 관직을 3단계 높이고 마을의 명예비를 세워주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와집과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폐물을 하사했지요. 폐물을 받자마자 수련은 만식에게 약속한 금괴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 일로 얻은 게 많습니다. 이 일을 해결함으로써 만식은 기억도 되찾고 직위도 한 단계 상승했지요. 게다가 왕의 하사품까지 따로 받아 호위의 대가를 받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요. 받아요, 만식님. 앞으로 쓸 건 많으실 테니까요. 쓸 곳 말입니까? 만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둘을 평생 한양에서 먹여 살리셔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저랑 쭉 살아주시는 겁니까? 두 분 다요? 평생 지켜주시기로 했잖아요. 농이셨나요? 아, 아닙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만식이 손사래를 치며 말하자 수련과 매화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소 짓는 자매의 모습은 꼭 닮아 있었지요. 만식은 그렇게 둘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별순검 일을 하며 집을 비울 때도 많았지만 돌아오면 둘은 항상 만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어서 오세요,
만식님, 오늘 제가 맛있는 밥 해놓았어요. 만식은 활짝 웃으며 양팔로 둘을 감싸 안았지요.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매화가 만식의 모자를 벗기고 수련이 만식의 관복을 벗어 곱게 개었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매일 비슷하게 지냈어요. 가야금도 타고 춤도 추고요. 그리고 내기도 했어요. 매화가 시원한 물에 버들잎을 하나 띄워주며 만식에게 건넸습니다. 무슨 내기입니까? 만식님이 돌아오시면 밤 시중을 누가 먼저 들지에 대한 내기였지요. 물을 마시던 만식이 그대로 푸 하고 뱉었습니다. 흥건한 입가를 소매로 닦으며 만식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매화가 요망하게 눈을 휘며 입을 열었습니다. 10대 10으로 무승부가 나서 둘 다 함께 들어가는 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피곤하실 테니 만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두 자매가 눈을 반짝이며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식은 그런 두 여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럼 먼저 목욕간으로 갈까요? 그리 말하며 만식이 두 여인을 동시에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매화와 수련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요. 매일 밤 그렇게 힘을 쓰니 얼마 가지 않아 매화와 수련은 거의 동시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둘은 한날 한시에 아들 쌍둥이와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반씩 닮아 아주 예쁜 아이들이었지요.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던 두 자매는 만식이라는 인연을 만나 다복한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답니다. 행장제와 비인능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나아감과 물러남은 나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수련과 매화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기생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남들이 정한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 끝에 진실은 밝혀졌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지요. 우리의 삶도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연가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화면 중앙의 동그라미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